고추. 그놈의 고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 고추가 들어온 뒤로 고추를 고추장에다가 찔러 먹는 민족이야. 그래야 아주 직성이 풀려. 또 가장 기본적인 채소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채소이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먹는 아주 중요한 채소예요. 그런데 고추가 아주 애를 녹여. 왜냐하면 병도 많고 충도 많고 또 일도 많고 왜 그렇게 더울 때 따야 되는지 뭐 빌어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관리가 참 악성 노동이라고 할까.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제가 안 가본 지역이 없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도시민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500g 한 근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씩 따박따박 받고 있는 데가 많다. 우리 진안도 그렇게 해보자. 제가 그 진흥청에 근무할 때 가장 부러웠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전라북도의 무진장, 전라북도의 남원, 그 다음에 강원도의 고령 산간지들이 가장 부러웠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름철에 기술만 습득하시면 토마토, 딸기, 피망, 고령지 무배추, 당근, 감자 등등의 채소를 재배하심에 있어서 정말로 에너지를 하나도 쓰지 않고 4월부터 11월 달까지 따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곳들이 고령지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와 있다는 겁니다. 기술만 습득하시면 노지라 할지라도 지금 강원도 철원에 제가 3년 동안 현장 컨설팅을 도마도를 해준 바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5대배 재배하면서 평당 5천 원씩 벌다가 여름 토마토를 재배해서 기름 한 방울 떼지 않고 6만 원 내지 7만 원씩 평당 소득을 올리셨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12배에서 14배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수는 많이 진도가 나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장수 토마토 유명하죠. 홍로 사과 유명하고요. 뭐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진안은 무궁무진한 그러한 기회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시는 그대로만 해주시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충분히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추. 왼쪽의 사진은 여러분들이 노지에다 고추 재배해보면 꽃은 하얗게 많이 피는데 웬걸 따르려고 들어가 보면 7, 80개밖에 없어. 그 꽃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옛날 할머니들이 고추꽃을 개구리가 따먹었다고 그래. 개구리가 고추 왜 따먹어? 그 매운 것을.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그림은 제가 원래 수경재배 전공입니다. 펄라이트 수경재배를 해서 한 나무에서 1100개를 수확했어요. 평균. 이건 매일 따서 적산을 하는 거니까 뭐 거짓말 칠 필요도 없고 칠 이유도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 조사하는 거니까 박사가 거짓말 치면서 수량 조사하겠어요? 떡잎이 붙어 있었고 마지막 단계에 도저히 뽑아지질 않아서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10개월 동안 재배하면서. 녹강고추인데 따다 못 따가지고 익어버렸어요. 농민신문에 났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우리가 고추가 한때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께 밀린다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색깔이 안 좋아서 우리께 다 좋은데 중국산에 색깔에 밀렸어요. 식당 하신 분들이 있으면 금방 아실 거야. 한 7, 8년 전에. 그래서 부랴부랴 색깔 좋은 품종, 그거 보고 아스타 값이라고 하는데 아스타 값이 우리 것이 중국 것보다 한 30 정도가 떨어졌어. 선명도가. 그래서 부랴부랴 개발한 게 저 적영이라는 품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품종 색깔 한번 보세요. 저 정도면 중국산 충분히 앞질르겠죠. 3가지 색깔 좋은 계통을 개발해서 육종회사에 원해연구소에서 서포팅을 해드렸어요. 이 인자를 빨리 집어넣어서 색깔 좋은 고추를 만들어서 중국산을 앞서가거라. 그래가지고 다 3가지 다 채택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익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안동 분들이 저거를 갖다가 재배해서 저걸 그대로 해서 또 다수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고추과, 가지과라 그래요. 가지과. 가지과 식물이 뭔지 아시는 분? 고추, 가지, 토마토, 감자가 가지과입니다. 같은 과가 뭘까? 과. 미나리과 그러면 과가 전부 여러 가지. 미나리, 당귀, 미나리 냄새 나는 건 전부 미나리과예요. 과라는 것은 피를 나누는 사촌간이다. 사촌간. 그래서 같은 과의 식물끼리는 모배추도 그렇고요. 모배추도 서로 잘라서 접을 붙이면 붙어서 살아. 그래서 뿌리는 감자 위에는 토마토, 뿌리는 토마토 위에는 고추가 7가지 이렇게 되는 것을 같은 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그래 과는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렇다면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같은 과니까 특성이 똑같느냐? 택도 없는 소리. 토마토하고 고추는 같은 가지과 식물이지만 생리생태적인 특성은 완전 정반대다. 고추는 열대지방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요구하고 토마토는 저기 멕시코 서부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를 좋아하고 고추는 뿌리가 지표 30cm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천근성 식물인데 반해서 토마토는 4m까지 뻗어 들어가는 심근성 식물이고 완전히 서로 달라. 고추는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높은 온도를 좋아하지만 토마토는 빛을 많이 요구해.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물을 도입하시거나 어떤 식물을 재배하실 때 그 식물의 원산지가 어딘가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오케이? 요즘에 새로운 여상한 것들 많이 들어오죠.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안 들어옵니다만 남부지방에 지금 아열대 과수, 아열대 채소가 꽉 잡고 있어요. 요즘에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원산지가 어딘가를 아셔야 그 작물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모셔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지. 무작정 가지고 올 게 아니라. 그래서 과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다음 보세요.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만 놀러 갔네. 다음 보세요. 예? 위에는 가지, 밑에는 감자. 위에는 토마토, 밑에는 감자. 저렇게 서로 접을 하면 붙어서 생을 영위한다. 제가 원예연구소에 있을 때, 진흥청에 있을 때 가지나무를 가지고 18년 동안 재배한 바도 있고요. 고추도 20년간 재배한 바가 있어요. 저것들은 영년생 식물입니다. 온도하고 햇빛 조건만 맞으면 영원히 안 죽고 살아.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뭐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딴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온도만 잘 맞춰주시면 한 3년, 4년 재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 요게 충북 오창에서 제가 참 피눈물 나는 현장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내병성 품종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 저 왼쪽부터 보면 탄저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칼라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아놓은 거고요. 역병, 담배나방, 담배 거세미나방. 정말 처참합니다. 여러분들도 저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런 병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로 문제되는 병들에 또는 충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품종. 아까 저거 보신 병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셨겠지만서도 저것들이 농약으로 방지하려고 보면은 진짜 고추 농사 끝날 때까지 한 20번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농약값은 왜 그리 비싼지. 뭐 조그만 거 하나 사려고 그러면 25,000원, 3만 원이야. 그렇죠? 요만한 거 하나에. 영양제도 비싸지만 농약도 그리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쳐다보면 저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고추만큼은 여러분들이 제일 무섭고 방지하기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느끼시는 탄저병, 그 다음에 칼라병, 일반 바이러스, 역병, 그 다음에 품마른병, 세균성 병에까지 포함해서 또 배꼽증과 칼슘 결핍과까지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가지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내성이 강한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거의 개발이 됐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잘 골라서 재배만 하시면 되겠다. 제가 우리 지난해에 오면 그래도 좀 일찍 와서 각 농약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올해 이게 고추 카탈로그, 고추.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재배하고자 하는 품종을 이름이라도 알아놓자는 거죠. 고추 품종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기본적인 4가지 병에 강한 것. 탄저병, 역병, 일반 바이러스, 칼라병. 4가지 병의 복합적인 내병성을 갖춘 것이 1번 조건입니다. 1번 조건.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뭘까? 아까 4대가 먹는다고 그랬는데 맛. 똥구멍까지 매운 거를 해놓으시면 여기 지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 그게 고추야. 고추는 먹어서 이 코에서 땀방울이 나야 돼. 근데 30, 40대로 내려가려고 치면 그 친구들은 뭐예요? 우리 지금 제 아들들 대해서는 아빠 이거 고추만 먹으면 말이야 똥 누기도 힘들어. 똥구멍이 아파. 그리고 이거 안 돼. 이거 못 먹겠어. 딸꾹질이 나. 20대, 30대는 단고추를 먹어야 돼. 몇 거 안 먹고는 사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맛이다. 맛. 세 번째는 이제 뭐 쭉 이야기하자면 가능하면 빨리 끝나야 되고 조생종이어야 되고 극조생종. 가능하면 과일이 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세력은 중에서 중정도, 중에서 중상 정도. 너무 세도 안 좋더라.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관리하기만 힘들더라. 이런 모든 또 색깔이 아주 색깔이 좋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한 5가지의 조건들이 나의 적성에 꼭 맞은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고생도 덜하고 고품질 고추를 수확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자, 그럼 제일 밑에 적어놨어요. 본인이나 지역, 포장의 취약점에 대한 내성이 확실한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내년에 재배하고자 하는 품종과 특성을 숙지를 알아야 된다. 육정회사에서 발행한 품종 특성표는 매년 확보해서 한 번씩은 봐두셔야 된다. 다행히 지난해에서는 지금 5일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모종 판매하는 회사에 가서 보니 다 그래도 카탈로그는 기본적으로 갖춰 놓으셨더라고요. 올해 돈이 좀 없어서 그런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여 개 회사 것을 갖다 놨던데 회사들이 좀 돈이 딸려서 그런가 올해는 한 12군데 정도 제가 다 여기 모아놨어요. 가보세요.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 밭에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것인가를 골라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자, 우리 원예원에서는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기호에 딱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여러분들 손에다가 넣어드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명의 고추 재배 농가들의 연구사는 꼴랑 한 명이 한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려야 될 그러한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중간계통을 빨리빨리 선발해서 육종회사에 넘겨주면 육종회사는 여러분들 손에 넣어드릴 품종에다가 그 특성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홍연, 적용 같은 것들은 색깔이 중국 것보다 훨씬 좋은 계통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형질들을 갖춘 것들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아스타 값이 높은 계통들을 선발해서 육종회사에 주면 육종회사에서는 저것들을 자기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품종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손에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중에서는 잎을 먹는 당뇨병의 저항성을 갖춘 품종도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저 잎을 갖다가 생산해서 우리한테 판매해달라 코로나 전에 했었는데 못했어요. 하도 그게 유통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또 아마 전개됐을 겁니다. 잎만 생산해서 파는 고추도 있다. 자, 역병저항성 품종 개발은 고추 육종사에서 대단한 획을 그었다. 세계 최초다 하고 난리를 쳤는데 왜 그랬냐 하면
옛날만 해도 여름철에 계속 장마가 계속되고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역병이 제일 무서웠어. 포기채 썩어버리는 왔다병. 왔다 하면 끝났다고 해서 왔다병이라고 그래. 그랬는데 웬걸 저걸 개발해놓고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무서운 게 탄저병이야. 그게 저거는 뒷전에 두고 또다시 개발한 게 탄저병에 대한 뇌병성 품종들을 개발했던 겁니다. 탄저병 품종을 개발해놓고 보니 세계 언론에다 막 우리가 터뜨렸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탄저병에 저항성인 품종을 개발했노라고 했더니 아이고 매 저거를 빻아서 먹어보니까 맛태가리가 한 개도 없어. 호박 맛도 아니고 오이 맛도 아니야. 고추 맛이. 그래서 또다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뜬금없는 총체벌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칼라병을 다 옮겨 놓으니 이게 진짜 큰일이다 해가지고 죽도록 발벗고 고생해서 결국은 4가지 병에 강한 복합 뇌병성 품종을 개발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2019년도 제 농장인 영월에다가 재배했던 품종입니다. 와, 저거를 재배했더니 이거는 진짜 신기원이야. 신기원. 새로운 세상이야. 밭 전체에서 탄저병이 한 개도 안 나와. 내가 바빠가지고 농약을 못 칠 정도로 바쁜 사람인데 지금은 조금 한가해졌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백수가 과로사 한답시고 너무 바빠서 농약도 못했어. 그랬는데 한 개도 안 나올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하고 방심하고 그 다음에는 품종도 안 물어보고 재배를 똑같은 건 줄 알고 재배를 했더니 엉뚱한 걸 줘가지고 고추 한 개도 못 따고 다 때려잡았어. 다 죽었어. 다 탄저병에.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에라 이 똥박사야. 빨간 고추 한 개도 못 땄어요. 그래서 품종 선택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칼탄 패스를 했었고 올해는 뭘 했냐면 칼탄 무결이라는 품종을 재배했어요. 정매사에 가서 물어봤어. 모종 파는 회사에 가서 뭐가 좋습니까? 뭘 할까요? 그랬더니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칼탄 무결이 좋습니다. 칼라병, 탄저병에도 안 걸리고 열매도 굵고 껍질도 두껍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요. 개뿔. 그걸 또 재배해놓고 보니까 진짜 다 맞았어. 후기 수확도 많고 대단히 아주 정말로 이뻐. 고추도 잘 딸리고. 그랬는데 뭐요? 맛이 이게 너무 싱거워. 그래서 거기다가 매운 고추를 사가지고 섞었어. 매운 고추를.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내가 내 포장의 가장 약점인 탄저병이나 칼라병이나 역병이나 일반 바이러스나 세균성 병이나 배꼽 썩은과의 석회결핍과의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 고추를 사서 심어서 수확하시고 거기에 너무 맵지 않으면 청양이나 매운 고추를 섞어서 드시고 그럴 수 있어. 너무 매우면 덜 매운 고추를 섞어서 드실 수도 있고 팔 때도 섞어가지고 중간 맛을 그 소비자가 원하는 맛을 여러분들이 브랜딩해서 판매할 수 있다. 아니면 품종을 2-3가지를 재배해서 고춧가루를 만들 때 적절한 그 소비자가 원하는 맛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좀 유도리 있게 생각해라. 자, 이거는 유일한 우리 농우 바이오 농우 종묘가 농협으로 넘어갔죠. 아시죠? 여주에 있는 농우 넘어갔어. 거기에서 개발했던 첫 특급 칼탄 연승. 왜 농우 것만 붙여놨냐?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 거니까. 그리고 우리 농협이니까. 자, 요것들은 이제 2024년도에 제가 좋다라고 골라놓은 것들인데 보세요 한번. 청탄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들은 청고병에 4가지 복합 뇌병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청고병의 특별한 뇌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 밭에 청고병이 매년 나와 나 농사 못 짓겠어 하신 분들은 저거 갖다가 하고 뭐 맛이 안 맞거나 하면 섞어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탄저병 때문에 못 하겠어. 그러면 저 ABS19 같은 거 품종에 따라서 저거는 다 달라지니까 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 6가지는 제가 말했던 그거죠. 순서별로 중요하다고 했던. 자, 요거는 이제 2025년 12월 22일 현재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또 사거리 품종들, 유망하다는 품종들 또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잖아. 숙기, 초세, 과형, 신미, 내병성, 재배형 6가지잖아. 저것들 정도는 그래도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것 정도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품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이 모종을, 여기 혹시 모종 기르시는 분, 하우스 지어가지고. 모종 기르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거를 주로 육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향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사례도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뭘 해? 농협이나 센터하고 같이 짝짝꿍을 해서, 우리 지금 진안 같은 데는 서로 호흡이 잘 일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짜봐야 돼. 여기 영농조합의 법인의 회장님이 계시면 센터 담당 직원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협의 영농부장이나 협의를 하셔가지고, 야, 우리 지역에 재배할 고추 품종은 내가 땅을 줄 테니 내 땅에다가 시험 재배를 해서 그중에 우리 진안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어떤 것인가를 봐가지고 집중적으로 육묘 농가들한테 종자를 보급해서 그것들을 신청받아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너댓 군데가 있어. 이따 소개해 드릴게. 이따.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고생들 하고 농약도 덜하고 그다음에 품질도 좋고 모든 게 팔방미인인 품종 선택을 하는 길이 고추에서 앞으로 뭐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